네, 반갑습니다. 4월 1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아침에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지수는 0.04% 상승한 상황으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은 0.77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둘 다 좀 내려왔어요. 반면에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승 포인트가 제법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한가 종목들도 제법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종목들보다는 좀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또 개별적인 재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였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주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담감 없는 그런 날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정들은 약하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지수를 조정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747포인트입니다. 그냥 지난 주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습니다만 약간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격은 계속 좁히면서 주가는 변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좌가 올라간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수는 올라가지 않고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계좌가 단 1%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올라가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자, 아침 시점만 하더라도 막 치고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박스 하단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주가가 더 약세를 보이지 않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내일 한 번 정도 더 빠져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죠. 네, 그래서 2730포인트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네,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고까지 내려오면은 또 다시 올라가면서 이 박스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좀 밀렸죠. 계속적으로 잘 버티고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좀 밀리면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의 주인공은 누구냐? 기관들 매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나쁜 놈이에요. 외국인들은 그 틈을 타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확장해 주는 모습.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기관들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생겨날 겁니다. 2750으로 일단 다시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은 나가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내일도 조금 떨어져서 2730포인트 정도까지 포지션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큰 걱정은 되지는 않아요. 네, 내려간다고 해서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은 이제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아래쪽 지지선을 좀 잘 지켜줬습니다. 상승 급하게 해줬고요. 다 내려가면서 마무리됐죠. 여기도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내려가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렇게 썩 훌륭한 형태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지지선 지켜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게 됐을 때 중소형주들이 반짝하고 움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호텔 신라라든지 또는 화장품 관련주들 대거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보여지고요.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서 2700억 외국인들 순매수 계속적으로 확장세 보이고 있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오늘 누가 팔았어요? 금융투자는 매수가 들어왔지만 연기금이 매도로 전환이 됐죠. 500억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순매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연기금 쪽에서 이런 매도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투신이야 뭐 개인들이 원하니까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연기금의 매도는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아이고 그러면은 이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조금 네, 좀 답답해요. 연기금은 계속 하방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 선물도 지금 보면 기관 쪽은 전부 다 매도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12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뭐 대형주 위주로 좀 잘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더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도 확장을 해주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개선됐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팔아먹은 건 개인들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네, 이 패턴들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시장도 같이 밀렸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아닙니다.
보입니다만 이거는 조정을 좀 받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지금 5일선과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5일과 21선 간의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지금 8만원에서 79,000원 수준의 이 지지라인 때 요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잡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1.3% 정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신고가 해서 마감이 됐고요. 19만원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만간 개선이 되겠죠. 네, 돌파가 다시 될 수 있는 모습이고 19만원까지 가게 되면 20만원도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네, 차이 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대감은 계속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약세, SDI 약세, LG화학 약세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더 나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현대차도 오늘 2.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현대 EUP 같은 경우도 아래쪽 꼬리를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1분기 배당락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에 대한 매도가 좀 이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아는 지금 108,700원까지 내려갔고요. 61선과 이 5일선에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주가는 더 아래쪽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종목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오늘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삼성전자도 오늘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비중이 많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해서 저는 오늘 계좌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라든지 좀 골고루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계좌가 제법 올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런 정도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올라온 종목들 없이 그냥 보합 수준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1.2%, 에코프로는 그냥 보합 수준 마무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쪽 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이었고요. HLB라든지 알테오젠은 전부 다 마이너스 마감됐는데 알테오젠이 조금 위험하게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쪽 지진선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돼서 내일도 안 올라온다면 데드크로스 확정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아래쪽에 있는 거 61선 근처 14만원 15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엔캠은 단기적 반등이 좀 일어났는데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2차 반등의 중요한 포인트까지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데드크로스 이후에 아래쪽 62선 지지 20만원대에서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HPSP는 보합, 네, 하락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도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뭐, 솔브레인도 지금 보면은 0.3%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 됐고요. 동진 세미캠은 3%대 상승. 장중에는 6%대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조금 내려가면서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 소부장 쪽,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반면에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많이 밀렸어요. 전날 많이 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근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ISC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오늘 조금씩 밀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일단은 뭐 그런 형태라서 특별하게 뭐 꼬집어서 부담스럽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580개 종목 상승이고요. 296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았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113개 종목 상승, 456개 하락이기 때문에 오늘 계좌는 일단 플러스 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진행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률 보게 되시면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SK 이터닉스 상한가 마감됐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웰바이오텍, 리더스 코스메틱, 한국 패러렐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도 강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리고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요 정도까지도 올라와줬고요. 한국 화장품 강세 이어가고 있는 뭐 토니모리도 오늘 13%대, 그 다음에 풍력발전 관련한 종목군도 여전히 상승세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적으로 자기들만의 어떤 재료를 가진 종목군들이거나 또는 이렇게 집단 형성한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리오프닝 쪽, 그쪽이 좀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4.8%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7.6% 상승하면서 15,000원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 포인트 보시면은 9% 상승한 종목이 51개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데이터 관련한 부분, AI 관련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뭐 소부장 그런 쪽,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했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어요. 자, 쭉 내려보시면 3.54 아침보다 더 올랐어요. 그래서 상승 포인트가 더 강해졌다 보실 수 있겠고요. 하락률 보시면 해성 TPC가 오늘 28%대 하락, TY홀딩스, 코디, 성문전자 우선주, 유라테크가 오늘 또 밀리면서 9%대 하락 마감이 됐고요. 아이톡시까지 해서 오늘 7종목이 하락세를 좀 크게 보였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손오공이 있네. 손오공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네가 얘가 그때 뭐 2차전지였던가요? 뭐 그거 한다고 나왔었죠. 리튬 뭐 그쪽이었던가요? 그래서 그쪽 한다고 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네, 주가를 단기적으로 띄우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내려볼게요. 1.64 그러니까 오늘은 계좌가 한 2%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정도 올라가신 분도 있고 더 올라가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보합이지만 현대차가 조금 빠지면서 계좌 상승률은 조금 깎아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오른 것 같기는 한데 뭐 많이 올랐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네, 그냥 강보합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크게 자산의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 중성주들은 많이 올라오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었지만 전체 계좌의 움직임은 조금 주저앉은 주저앉은 건 아니고 그냥 유지가 되는 형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코스피 지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와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골고루 나눠 담았다라면 오늘 수익이 좀 좋겠죠?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기관총 먼저 볼게요.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오늘 올라가는 것들 위주로.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모레퍼시픽, 생활건강, 호텔신라,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것들, 파라다이스, 이게 다 뭐예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였죠. 오늘 강세 보이는 흐름들을 많이 담았고요. 리오프닝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 좀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그리고 삼성전기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도는 알테오젠 요건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차익실현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레버리지 매도가 들어갔고요. SDI, 두산로보틱스 등등등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로보틱스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대기업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더 잘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또는 삼성전자는 일단 약간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순매수 강하게 들어옵니다. 네, 지금 오늘도 900억 정도 매수 들어와 있고요. 현대, 롯템, 네이버, 엔캠, 삼성전기, 하나시스템 얘들은 리오프닝 아니고 그냥 이쪽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다 이쪽. 네, 원래 이제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하고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자동차 매도는 지금 기아가 좀 올라와 있긴 한데 많은 물량은 아니고요. 현대차는 따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현대차는 매수야 매도야 잘 안 보이네요. 매도일 가능성도 좀 있긴 있는데 뭐 아무튼 네, 특별하게 눈에 띄는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 매도도 나오지 않았던 것을 판단해 보면 그다지 부담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네들 삼형제죠. SK 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얘네들이 서로 세 개가 이제 같이 묶여서 움직인다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매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힘을 좀 싣고 하이닉스에는 조금 힘을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LG와 포스코 홀딩스, 바이오로직스, 에코프로엠, 바이오 쪽하고 2차전지 쪽 매도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고 개인들은 여전히 오늘도 삼성전자 열심히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 팔았고요. 삼성전기도 팔았고 뭐 다 팔아먹었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진행되고요. 매수는 하이닉스 쪽 매수가 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쪽으로 많이 집중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적 매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대차 매도한 부분들을 개인들이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너무 서두르실 이유가 없어요. 네, 조정 충분히 받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예전에 제가 하이닉스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상승 포인트
포인트가 나올 때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난다고요. 이게 박스권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그냥 일반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차 쪽 이슈가 계속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시장은 일단은 다시 박스권 안으로 귀환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 저녁 9시 유튜브에서만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방송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로 오셔서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이따 저녁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